청소년 이해론 첫 번째 수업 청소년 개념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은 누구일까요? 청소년은 어떤 사람들을 청소년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할까요?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은 아동과 성인 사이에 위치한 사람들을 청소년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과도기적 존재다.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생식 능력이 있다. 성장 진행 여부 관점에서 청년과 구분이 된다. 이런 부분들. 발달 과정상 다른 시기에 보다는 굉장히 차별화되는 시기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청소년 안에서도 또 구분이 되기도 하는데요. 영어명으로 여기는 나와 있는데 adolescent하고 youth라는 개념으로 나누어서 또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과도기적인 성격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adolescent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경향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adolescent로 좀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youth라는 개념은 좀 더 어떤 발달 과정상의 한 부분으로서 그냥 어떤 과도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인간의 발달 과정 중에 한 부분으로서 청소년기가 존재한다. 라는 부분으로 youth를 바라보는 거 하고요. 어떤 자율성이나 책임성, 어떤 권한 이런 부분들을 가진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youth다.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청소년은 여러 구분들이 있겠고요. 청소년 시기, 나이에 대한 구분들이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시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호칭 자체가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고요. 또 청소년 기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이라는 대상은 만 9세부터 24세 이하의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이라든지 청소년 복지지원법 이런 데서 이제 모두 같이 말하는 청소년의 나이는 만 9세부터 24세 미만인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이라고 지칭하는 이런 사람들이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도 청소년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요. 아동 청소년 성보 관련된 법률 안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법과 형법은 좀 기준이 좀 틀린데요. 민법에서 미성년자라고 하면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있고요. 형법에서 미성년자다라고 말하면 14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옥, 교도소 이렇게 구치되는 그런 나이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연소자라고 한다고 하면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고요.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19세 미만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도 있죠. 여기에서의 아동은 18세 미만, 취약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를 이제 아동으로 보고요. 청소년 한부모일 경우에 24세 이하의 부 또는 모를 청소년 한부모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관련돼서 청소년 호칭과 연령이 각각 말하는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 유념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청소년기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청소년기의 특성이라고 하면 신체 생리적인 특성이 이제 가장 먼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호르몬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호르몬이 무엇 때문에 어떤 호르몬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폭발된다. 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폭발적인 어떤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성장 폭발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장 폭발과 그 다음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렇다. 그래서 어려운 호르몬 이름들이 나오죠.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생식기관 발달과 2차 성징 발달 유지시키는 호르몬이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되겠고요. 여성의 생식기관 발달, 2차 성징 발달 유지하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월경 주기를 조절하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도 여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성장 폭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청소년기에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자 아이들의 경우에 10에서 12세, 남자 아이들의 경우에 12에서 14세 이때에 급격하게 키나 체중 이런 부분들이 막 늘어나게 되고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성장 폭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장 폭발이라는 부분은 이제 그야말로 성인의 신체 기능을 모두 갖추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생 시기를 벗어나는 시기로부터 중학생의 나이에 이 성장 폭발이 거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이 급등하게 되고요. 뭐 이런 신체적인 변화들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신체적 변화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런 신체적인 변화는 피터슨과 테일러라는 학자는 직접적인 영향 모델이라는 부분과 중재된 영향 모델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 모델은 뭐냐면 호르몬 변화가 기분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때가 호르몬 변화가 너가 일어나서 이렇게 좀 우울한 기분 이런 부분을 겪을 수 있어 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재된 영향 모델은 개인의 뭐 태도나 가치나 사고, 사회의 어떤 문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런 호르몬 변화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중재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영향 모델도 있고 그다음에 중재된 영향 모델도 있다라는 부분, 이제 신체 변화에 따라서 심리 변화를 일으킬 때 그런 모델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아시면 되겠고요.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발달을 하는 어떤 단계에서 꼭 획득되어야 하는 부분, 과업, 태스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청소년기가 상당히 긴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은 과연 뭘까요? 첫 번째, 정체성에 대한 얘기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자아 정체감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게 이 시기에는 정말 필요한 발달 과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거죠. 자아 정체감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알아내는 거죠. 그러면 뭐 그전에는 내가 누군지 몰랐냐 이런 게 아니고 그 전에 좀 더 타인 의존적인 삶이었다면 부모가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삶이었다면 그것에서 좀 더 벗어나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는 누구지? 나는 내 이름이 뭐뭐뭐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진짜 나였어? 라고 하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하면서 진짜 나를 찾아가는 어떤 과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역할을 획득한다. 이제 이 시기에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죠. 그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나라는 자신, 내가 해야 되는 역할, 이런 것들이 나의 위치가 사회 안에서 어디쯤 위치해 있나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역할을 획득하는 것이 청소년기의 주요한 발달 과업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독립이라는 과업을 성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많이 관련되겠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독립하는 뭐 이때는 뭐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도 없고 신체적으로 독립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이제 시작이 되는 게 감정적인 독립. 초등학생 때까지는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일치되게 느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중고등학생이 되면서는 진짜 내가 그렇게 느끼나? 부모님이 그렇게 말하는 게 진짜 나한테도 맞나? 라는 거에 대한 의문 제기를 계속 해보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독립이 먼저 1차적으로 일어나야지만 후에 경제적이나 신체적인 독립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나 이 시기에는 감정적인 독립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경제적인 독립을 위한 어떤 직업, 내가 좋아하는 거, 선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씩 구체화 되어가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윤리성을 획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청소년 시기의 어떤 발달 단계를 이제 나중에 2, 3강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시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도덕성의 문제인데요. 도덕성의 발달이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윤리적인 어떤 체계, 윤리적인 부분을 이제 획득하는 것이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발달 과업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의 조숙과 만숙 이런 결과가 뭐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여성, 소년과 소녀가 좀 다른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소녀인 경우에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조숙한 그런 학생일 경우에 인기 있고 이성의 주목을 금방 받는 그런 단기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낮은 자기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주목을 받아서 좋지만 이것이 뭐 또 일찍 어떤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뜨거나 성적인 활동에 관련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과 관여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낮은 자기 이미지를 가지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만숙의 경우는요, 어떤 단기적인 측면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것을 가질 수도 있지만요,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떤 자기의 이미지에 대해서 만족스럽고 점차 내가 이 발달 단계와 맞춰서 천천히 나에게 충족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신체 이미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측면이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년의 경우에 조숙이라는 측면 단기적으로는 어떤 뭐 똑같겠죠. 비슷하죠. 소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 다음에 유리한 어떤 자기 이미지 이런 것들과 관련될 수 있고 동시에 어떤 폭력 경험이라든지 성적인 어떤 노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봤을 땐 있죠. 근데 만숙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좀 지적으로 진지하고 사교적인 그런 부분을 발휘하는 부분이 이제 단기적인 측면으로 있고요. 조숙한 소년의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협조적이고 자기통제적이고 사교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족이 좀 예상이 되고요. 만숙의 경우는 어떤 좀 더 충동적일 수도 있고요. 통찰력이 있고 창의력이고 쾌활해지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또 고전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자면요. 고정관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청소년들은 항상 반항적이다. 뭐 버릇이 없다. 뭐 이런 부분 우리가 주로 갖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뭐 사려 깊지 못하다.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 뭐 감수성이 너무 예민하다. 혼란스럽고 감정적이다. 갈등에 타협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죠. 청소년에 대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중2병이다 이런 것들도 다 고정관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있고요. 고전적인 청소년을 바라보는 고전적인 개념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성인으로 성장하기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 고전적인 관점이고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다 이런 부분, 뭐 질풍노도 시기다. 질풍노도 굉장히 윤리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것도 다 고전적인 관점에서 시각에서 보는 부분입니다. 심리적으로 이퀄리브리엄이 잘 안 일어난다. 불평형의 시기다.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 시기다. 뭐 심리사회적인 유예기다. 이 시기는 다른 것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모라토리엄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정체되어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했고요. 청소년기의 특징은 사회문화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대한 고전적인 개념을 살펴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념적으로 여러분이 하고 계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의 인지적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적인 특성, 인지적 구성주의에서 나왔던 피아제라는 학자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형식적 조작이 가능한 시기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형식적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명제적 사고가 가능하다, 뭐 결합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식적 조작이 가능한 시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요. 그것의 특징을 살펴보면 현실은 내가 구체적으로 만질 수 있는 구체적 조작기와 더 관련이 있죠. 이런 현실 지향의 사고에서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니까 가능성 지향의 사고로 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가능성, 꿈, 자신의 어떤 목표, 인생의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좀 더 지향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잘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설 연역적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단계를 내가 체계적으로 밟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부분적 분석에서 조합을 하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각각을 보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전체를 모으고 이것에 필요한 것을 좀 조합하는, 통합해보는 그런 능력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상화 수준도 2차적 추상화에서 3차적 추상화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인지 발달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요, 이 청소년의 시기는 자기중심성이 여전히 강한 시기, 에고센트리즘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성이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은 청소년기에 자신에 대한 어떤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기적이라서가 아니고 자신의 외모, 자신의 생각 이런 것에 너무 몰두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생각을 오히려 너무 그게 강력하기 때문에 구분하지 못하거나 쟤도 나와 똑같을 거야, 비슷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중심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화적으로 설명한 학자들이 나오는데요. 상상적 청중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상상 속의 청소년 자신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타인들한테 다른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신경 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청소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인지하는 어떤 청중들이 늘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상상 속에 청중이 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청소년 그 학생들은 앞머리 1mm냐 2mm냐 가지고 막 전전긍긍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되게 촌스러워 보일 거야. 조금이라도 짧으면 촌스러워 보일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그러는 거죠.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자기 마음속에 청중이 살아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설명을 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상상 속의 청중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우화라는 부분도 이야기가 됐는데요. 개인적인 우화는 나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는 경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라서 내 경험 세계는 다른 사람의 것과 근본적으로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굉장히 우상화하고 자기를 굉장히 특별하게 자기만의 어떤 세계에 빠져 있는, 그래서 그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경향성이 바로 개인적인 우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합리적이고 허구적인 관념이죠. 그리고 이제 또 더 과도해지면 또 별로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사고, 괴리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상상의 청중을 가지고 있고요. 개인적인 우화에 빠져드는 시기가 이제 바로 청소년기라는 부분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인지적 발달은 이렇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서적인 부분은 어떨까요? 정서. 청소년 시기의 정서는 정서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변화가 돼요. 초등학교 시절의 학생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청소년 시기는 이 정서적인 상태가 굉장히 강도가 높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성적인 에너지도 증가시키고요. 이성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불안함이라던가 죄책감이라던가 수치심도 같이 늘어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더 어려워하고 이런 부분들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어 기제가 굉장히 많이 발달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너무나 자신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너무 커지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머케니즘이라고 하는 기제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부인. 예. 디나이얼이라고 하는 부인이라는 방어 기제를 제일 많이 사실 사용하고요. 부인이라는 것은 일어났는데 안 일어난 척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감정 변화가 일어났는데 아닌 척 하는 것이 부인인데, 이 부분이 왜냐하면 내 안에 감정이 너무 요동을 많이 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다 수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방어 기제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정서적 경험에 대해서 어떤 자각적인 태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초등학생 때에 비해서는 훨씬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인식하는 정도가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뭐 기쁘고 즐겁고 그런 감정들을 알지만 그것을 특별히 설명할 수 있거나 그런 기술들은 이제 미숙한 상태에 있는데요. 청소년 시기에는 그것들이 더 발달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잠깐 방어기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안나 프로이트가 이야기했던 방어기제들이 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잠깐 말을 하고 지나갈 텐데요.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제 내 무의식으로 내려보내는 작업을 억압이라고 안나 프로이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인, 부정,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죠. 디나이얼이라고 하는 의식화, 내 생각 속에 이것이 살아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감정 변화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너무 견디기 힘들어. 안 일어난 척 하는 거가 이제 부인, 부정입니다. 합리화,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는 거죠. 뭔가 말로 할 수 있을 만한 이유. 사실은 말로 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붙이는 것이 합리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동 형성. 반동 형성은 내가 별로 다른 타인이 봤을 때 원하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랬을 때 반대로 행동하는 게 반동 형성입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반동 형성의 대표적인 속담이죠. 내가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는
별로 용인될성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오히려 더 잘해주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반동 형성이고요. 투사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방어기제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많이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투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가 나한테 너무 뭐를 많이 강요하거나 뭐 기대하는 게 높거나 이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미워요. 미운데 나는 그거를 엄마가 밉다라는 것을 다 뭐 표현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뭐 다 표현하기도 하겠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다 표현하기도 하겠지만 그게 용인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엄마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투사입니다. 예, 퇴행은 생애 초기에 내가 좋았던 경험을 했을 때로 돌아가는 것을 퇴행이라고 해요. 인간의 발달 단계가 쫙 있는데 내가 현재 발달 단계는 청소년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내가 너무 실패감과 좌절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막 정상이 아닌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생애 앞쪽에 발달 단계에서 되게 성공 경험이 컸던 그런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퇴행이라는 부분이고요. 뭐 주지와는 뭐 굉장히 지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으로 막 다 바꾸어서 자신의 정서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이나 사고로 변화시켜서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전치 또는 치환이라는 것은 내가 화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로나 누군가에 내가 화가 났어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뭐 이렇게 문을 쾅 닫는다든가 뭐 내 화난 거를 동물을 발로 찬다든가 우리 집에 애완견을 발로 찬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다르게 변형시키는 것이 전치나 치환을 의미합니다. 전환도 있고요. 전환은 이제 내 심리적인 상태가 몸에서 나타나는 경우 뭐 마비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환이라고 봤고요. 취소는 자신의 공격적 욕구, 충동 이렇게 하는 것을 무효화 시켜서 죄의식이나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성을 취소라고 하고요. 뭐 해리는 이렇게 내 안에서 일어난 심리적인 관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서로 다른 것처럼 분해시키는 것이 해리고요. 격리, 뭐 보상, 대치, 승화. 승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거죠. 내 공격적인 욕구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사회가 용인할 만한 어떤 욕구로 변형시키는 것이 승화죠. 그래서 내 공격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뭐 스포츠로 승화시켰어. 뭐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때리고 싶은데 그것이 나는 박싱을 하는 사람이 됐어.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승화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동일시라는 부분 이렇게 긍정적인 방어기제도 있다. 긍정적인 요건으로 변형되는 방어기제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또 동일시가 있는데요. 동일시는 이거는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영향이 되는데 존경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과 자신이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동일시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 사람처럼 대우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이제 동일시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부정적인 부분은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니까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근데 긍정적인 부분은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이제 닮으려고 하는 경향성이니까 굉장히 뭐 어떤 모방이나 관찰학습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좋은 것으로 승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신체화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도 잠깐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과 설명을 했지만 나의 심리적인 상태가 몸 상태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이런 바로 신체화나 전환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시면 되고요. 행동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동화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아주 깊은 어떤 소망이 있는데 이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내 안에 굉장히 이렇게 쭉 내 안에 있는데 계속 충족되지 않으니까 이게 연기가 돼요.
뭔가 하는 걸로 연기가 되다가 나중에 내적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내 안에서 막 표현하고 싶고 막 이런 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행동으로, 충동으로 갑자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액팅아웃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 프로이트가 말한 방어 기제들 중에서요, 우리가 좀 자주 접하고 우리가 자주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주로 기출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개념에 대해서 사회적인 특성을 이제 좀 정리하고 넘어가 보자면요. 부모로부터 개별화되려고 한다. 아까 독립적인 측면으로도 설명했는데요. 개별화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는 앞의 시기에 학령기, 그 아동기 때에는 또래 관계에 집착하는 반면에 이때는 이성 친구 혹은 이성 친구와 함께 포함하는 어떤 또래 집단, 동성이면서 그룹을 가진 피어 그룹이라고 하는 그 집단에 몰입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또래 친구 1명, 2명 이런 뭐 아동기에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룹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내 또래들을 포함하는 큰 어떤 범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개별화하려는 거,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한 관심, 그리고 피어 그룹에 대한 몰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특성이고요. 정체감을 형성하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싶어 하는데요. 그것이 잘 획득되지 않아서 힘든 시기가 바로 또한 청소년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기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지지나 격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시기가 바로 또한 청소년 시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청소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